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만이 이 땅에 오게 된, 이 땅에 맞추게 된 그 원인이 이련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사만이 조선팔도 남부에 있다,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삼국지와 후한서를 연구하면은 조선팔도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팔도에 있는 것처럼 된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요건요, 현재 이제 조선 팔도 남부에 사만이 있다는 것은 대한제국대 국사나 현재의 국사나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따져 올라가면은 이련부터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 이련이 마하는 고구려가 되고 변하는 백제가 되고 진하는 신라가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글만 봐서 지금 조선팔도에 사만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 글을 어디서 인용했냐면 이게 최치원 글입니다. 최치원 글에서 인용했는데, 최치원이 말한 사만의 얘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거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 사만이 있는데, 최치원은 아니고 사만이라는 삼국이 있는데 많은 고구려가 변하는 백제고 진하는 신라가 됐다. 그런데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올 북으로 유연제를 담으라여 장안조정에 큰 거짓거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요 부분만 인용을 했습니다. 이년이. 근데 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하는데, 요 문장으로 봐서는 분명히 조선 팔도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에 많은 고구려가 되고 변하는 백제가 되고 진하는 신라가 됐다는데, 고구려 백제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남으로 올 북으로 유연제노에 담으랬다고 했으니까 이 지역에서 사만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연제노 5월을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뭐 최치원이 인용한 진한 변한의 각 최치원이 말한 얘기라는데, 지금 최치원이 인용한 것은 요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문장, 이 5줄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이 5줄에서 요것만 인용하고 요 뒤에는 왜 인용하느냐? 이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올 북으로 유연제노에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유연제노 5월에 고구려 백제가 있다는 건 이건 조선팔도하고는 안 맞으니까 이걸 인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 보면 지금 그러니까 유연제노 5월이니까 진야의 동부예요. 근데 이 기록이 그러면 이 기록이 없는 얘기를 아주 썼느냐? 우선 그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확인을 안 했을 겁니다. 왜? 이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남제서 권 58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검으로 그 위치가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5월과 유연제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선팔도로 올 수가 없죠. 자, 이게 요번 지금 남제에서 범죄수의
백제 지명이 동의기록입니다. 이 영평 고구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구리 지명으로 가운데 나오고 부분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광양, 유일하게 안국, 25사에서 대방, 이 가운데 성남, 부분이 성남, 지어진 부분은 아마 이 광릉이 부분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가 백제고 그리고 가라고 근데 이게 외가 있습니다. 유연, 제로 근데 이 나머지 이 고구리가 있다는 근데 남제세는 지금 고구리가 지도로 이렇게 보면 있고 가락국이 이지역입니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락국의 위치는 그리고 정확하게 이 나머지 백제 백제 지역에서 표시가 되는데 광양, 가락국은 안국, 김유신전에 보면은 청하, 김유신은 청양, 소금천 씨의 후예라는데 백제 소금천 씨가 살던 곳이 청양입니다. 덕안 동쪽의 청양. 그러면 유인제노을, 유, 서천, 수묘, 제, 서초원한데 요것은 월에 김수왕과 따른 삼국사의 권 46 최초의 허왕후에 대한 일치하는 얘기하고 통하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고 이 괴지가요. 이 남대서 지도에 58권 지역의 지역에 지도에는 이게 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제가 패망 괴가 오 도덕부 중에 동명과 왕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것도 그것만으로 볼 수는 동명과 괴라는 덕안 명칭이고 명칭이고 이게 기자가 소가산 살던 지역이고 김수로왕의 그러니까 주나라와 조선의 조선의 김유신의 경계에 전쟁 지명 조선 땅은 기가 서화라는 명칭으로 지금 고구리, 백제, 가라가 그리고 이 서화 있는 지역에는 찾아야 돼요. 항성이라는 지명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항성을 우리나라는 백제가 패망하고 공주부에서 당나라하고 패망하고 교육하는 당나라랑 또 지점이다. 도덕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길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제서 백제 근데 지역에는 여기서 이렇게 백제 지명이 당자가 그 없습니다. 서쪽에 근데 보면 당자가 동명과 덕안이라는 지명이 구당세와 신당세가 다릅니다. 그건 뭐냐? 현재까지 있어요. 그리고 동명과 덕안의 당자가 서쪽에는 당나라는 자를 써야 되는데 서화와 항성이라는 항성이라는 같은 지명이 길목이니까 서화는 당나라와 자를 써야 되는데 조선 경계에 기자가 기자가 써서 써서 조선 땅을 다른 얘기하는 단자로 자로 바꿨습니다. 항성은 우리가 당항성이라고 다행스럽게도 구당세와 기자가 신당세에서 쓰는 땅에 당자가 다릅니다. 항성이 빨리 항성이 그럼 당자가 다르다는 길목이라는 음만 뜻이에요. 목 땅나만 길목이라는 당나라로 뜻이에요. 향하는 길목이다. 그래서 삼국사도 그게 서와 항성 그런데 동쪽에 동명과 덕안이 있는데 이 앞에 이 지역 이 두 개의 지역은 무슨 얘기하냐 항성 지금 남대에서 지역이 아닌 부분에 있는 나라와 신라의 경계 그리고 도덕부에 이 부양이라는 지명이 바로 백제 패망하고 있는 도덕부니까 그래서 당나라 이건 뭐냐 여음이라고 했어요. 의자왕 때 야, 진출한 동명과 지역에 덕안이라는 지명이 있는 지역에 보시면 됩니다. 주나라와 그럼 조선, 우리가 당나라와 신라의 경계가 고구려백제가 있다. 전성할 때 강성할 그러면 때라고 했는데 바로 이게 의자왕 백제가 때에 패망할 때 지명이 그만큼 있다면요. 확장됐다. 이 지역에서 그걸 백제가 지금 패망했는데 지금 남제에서보다 더 남쪽으로 진출한 남아있는 지명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의자왕 때 진출한 지역에 있던 지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자왕은 공주 부여에서 패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남제 삼국사와 구당세에서 웅진의 동쪽엔 대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태산 서쪽에 황산 있고 황산이 있는데 평원과 그 남쪽에 항성 동쪽의 친구가 바로 흥수가 당나라 군사를 막으라는 명칭이 동명을 전으로 남북으로 해서 있다. 그리고 다른 걸 종합해 보면 백제는 동명과 덕안이 있는 지역에서 망했다. 그러니까 남제서 지역에서 망한 것이지 이 조선팔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가락국은 사만의 일종이니까 하는 여기에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삼국사 46권에서 사만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고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올 북으로 유연제로에 있다는 여기로 봐서는 사만은 이 지역에서 찾아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데
삼국지에서 이제 기준이 위만한테 쫓겨서 도망가서 어디로 갔냐, 입회했다라고 그 한지로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입회라고 하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간 줄 알아요. 그리고 그 한자니까 그럼 이미 한나라가 있었던 지역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한나라는 진화 쪽에 한나라가 있었던 건 한제후국입니다. 춘추 전국 시절에 한나라였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낙양 지역인데 여기가 옛날에 한나라가 있다는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만든 교학 지도집에 한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지역인데 바로 여기 해가 있죠. 지명으로. 그러니까 입회는 바로 해주만으로 들어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해로 들어가서 이 낙양으로 가는 이 사이에 있는 강이 회수입니다. 회수는 왜 회수가 됐냐? 원래 기준의 준자에서 열십을 뺀 나머지가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의 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때문에 생긴 강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사막 밑에 외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그 일본 열도에다가 외를 자꾸 얘기를 하고 사막을 조선 팔도에다 얘기하는데 외는 이 회계 지역하고 이 해남도 주해 지역하고 남월 지역에 이 지역에 있다라고 삼국지하고 후한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삼국지하고 후한서에서 얘기하는 외에는 사만입니다. 마한 50국 중에서 비미국과 군호국의 사람들이 외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외가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왜 동이전에 외나 일본이 동이전에 들어가 있냐? 바로 남월, 그러니까 이 외지명의 남월, 이 담이라고 나오는 이 담이와 주해의 서쪽에 이 진번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번의 동쪽에 살으니까 조선 사람이요. 그리고 만 50국 중에 비밀국과 군호국이니까 사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만은 지금 삼국사 46권 만한 5월과 유년제로 지역에서 사만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수가 여기 회담작준이라고 해가지고 삼국지에 써 있어요. 이거 회수는 기준을 따가 뭐예요? 회담작준. 이 준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역사책을 안 보느냐 얘기. 그리고 한나라가 이제 어디 있었냐? 바로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은 이게 중국 교학 지도지고 이게 상위 69권의 이 지역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국지 후한서의 동의전을 보았을 때 왜가 이렇게 남월 지역과 주해 지역과 회계 지역은 요걸 다스리는 게 왜예요? 왜가. 그리고 그 위에 한해가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이 회수 지역이. 그리고 얘는 창해 지역이다. 얘 지금 창주가 있어요. 그리고 고구리가 북평원양 삼국태원 이 지역을 49년 평정한 걸로 있고 이 산스성에 있는 요가 고구려의 요동성입니다. 왜 요동성이냐고. 삼국사 그리고 신구당서에서 당나라가 요동성을 함락시키고 요주로 바꿨다라고 했고
바꾼 뒤에 송나라에서 그린 지도에 이 요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화민국 지도에는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지도에는. 그러니까 중화민국 대만 지도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화민국 인민공화국 지도에는 이 요가 좌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우리는 이 삼국지하고 후한서 동의전에 나오는 것은 자꾸 조선 팔도와 일본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각 지명의 위치를 찾아가는 유엔제너 5월 지역, 남대서권 58지역에서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삼국지 후한서에 나오는 지명들, 백제와 고구려의 지명들이 이게 삼국지 후한서에 나오는 지명들이 고구려가 망할 때 그리고 백제가 망할 때 같은 지역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남대서에 나오는 지명 있는 지역에 바로 백제가 망할 때 지명들이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요새 진평 2군이 있다라고 송사에서 얘기하는데 진평 2군, 진평군 진평이라고 하는데 또 진평 2군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요의 서쪽에는 진성과 고평이라는 지명이 백제의 요서 진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열도를 이게 송나라 때 만든 우적도에다가 그 지명들을 찾아서 가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 고구려는 이 지금 요 지역 이쪽에 있는 지명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삼국지하고 후한서는 송나라 때 만든 지도에서 찾아봐도 유엔제는 5월 지역이에요. 남대서권 58지역이고 그런데 삼한을 우리나라에 맞출 수 없고 왜가 양장 이남에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만이 없습니다. 소동파가 그릴 때 대만을 못 봤답니다. 송나라 때에. 대만이 갑자기 소송된 게 아니죠. 왜? 대만은 원래 외의 이주였다가 일본으로 670년에 됐었습니다. 그것이 12세기까지 그게 외국입니다. 외국이 됐네 이게. 일본이 됐네 일본이. 일본이었다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외의 북쪽에 바로 한내 해가 있는 이 지역이 한지역이고 이 창해가 있는 이 지역이 예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이렇게 여기까지 유엔제는 5월까지 통치를 했다 하는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는 이제 마한 50국 중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있다고 하면 이게 참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 연구를 할 때 삼국사 신라 봉기에 보면 신라, 백제, 가라, 외 다 나옵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최초원이 말한 사만이 고구려도 되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한하고 고구려가 같은 시대고 신라 백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데 어찌 그렇게 썼을까? 사만 속에서도 마한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있어요. 왜? 이 나라들이 어느 나라에 흡수됐는가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한 50국 중에서 이 50여국 중에서 백제국은 온조 백제에 병합됐을 수 있죠. 요 고리국은 고구리에 병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로국은 사로 신라에 병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군호국과 비미국이 바로 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 25사에서 외국전을 보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외가 뭐라면 자칫 뭐라 그러냐면 외도, 백제도, 신라도, 임나도, 진안도, 모한도 다스리는 외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본 열도와 조선 팔도로 얘기한다면 일본 열도에서 같이 한반도를 다스렸다는 걸로 이용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 50국 중에서 백제와 이 고리국과 사로국과 비밀과 군호국 만 50국 중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만 50국 중의 싸움이라고 그러면 이게 5월과 제로 사이에 있는 거기에 투쟁 기록을 기록한 것이 신라봉기이고 삼국지 이 한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외가 양당 이남에 있다 해서 별도로 얘기는 마한 속에, 그러니까 진보는 동쪽이니까 상한인이다. 예. 그래서 삼국지와 삼국사에서 백제, 신라, 가라 외에는 같은 지역에 있는 만 50국 중에 있는 나라들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일본 열도와 조선 팔도에다 놓고 연구를 하니까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만 50국 중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록한 거다. 그래서 삼국사에 보면은요, 신라봉기에 보면 500년 이전에 외하고 막 투쟁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만 50국 중에 아직 삼국으로 완전히 형성되기 이전에 투쟁들을 기록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년은 이렇게 숨겼는데 바로 이것이 원본인데 이 5줄에서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조선 시절에 유일하게 이것을 보고 평가를 낸 사람이 성호이익입니다. 이게 성호이익은 뭐라냐면 상대가 시중나가 된 거 하고 누차 불능 특서 가소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거를 글을 남겨 특별히 남겨가지고 그걸 어찌 그렇게 했을까? 이루어질 수 그러니까 조선 팔도에서 백제가 있었고 그 나라가 유인제로 5월을 통치했다는 건 맞았나? 성호이익이 못하면요. 조선에서 명나라 땅을 차지해서 통치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역사 기록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유인제로 5월은요. 이게 고조선 이전에 치우치랑 때의 구리지역이고 조선 때 기자가 살던 동쪽 지역이고 기자가 살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가라가 외인이 있던 지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얼마나 그런데 이견이 삼국사의 권 46을 믿지 않은 것은 소동파의 역대 지리지장들을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제 추적을 해봅니다. 왜냐? 지금 삼국사에서 유연제는 5월을 고구려 백제가 통치했다는데 이 유연제는 5월은 지금 당양 동쪽이 말하자면 중국 진화로 보면 진화 해안지역입니다. 그런데 소동파가 뭐니까 요거 또 소동파가 그리고 그러니까 유연제는 5월의 위치가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소동파가 그랬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얘가 황해로 본다고 그러면 그 동쪽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는 걸 표시를 해놨는데 근데 재밌는 건요. 지금 일본이 여기 지금 상해 그러니까 회계지역 앞바다에 있는 걸로 돼 있고 부여가 지금 거기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그런데 대만이 없어요. 제가 이제 대만을 일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 일본이라면 대만이 이걸 대만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지금 조선 팔도에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남제설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냐? 남제설을 그릴 때 소동파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남제설을. 그거는 남제설에 나타나는 동의를 빼버리고 남제설을 그렸다면 남제설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소동파는 당나라 이후에 그림으로 해서 동의를 몰아내는 작전을 수행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동파는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이 경계했냐면 상소문을 해서 고리인에게는 책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상소를 3번 올린 것이 소동파 전집에 있습니다. 뭐가 무서워서였을까요? 지금 진화에는 당나라 이후에 모든, 그러니까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에서 동의가 유엔제는 5월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안 하려고 그래. 그거 다 밀어내고 그쪽에는 동의는 다 동화됐다. 그러면 동의전이 왜 있습니까? 남대서가 왜 있고 삼국지의 후한서가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 해도 들통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삼국사에서 지금 삼국사 46권에서 동해, 해동 하는 것이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냐? 지금요, 동해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동해고 해동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해동이냐는 거예요. 지금 청해성을 중심으로 그 밑에와 남쪽과 서쪽과 북쪽을 얘기할 때 그 앞에다가 해남, 해성, 해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해동이 없어요. 왜? 여기서부터 청해성부터 지금 황해까지는 이게 전부 다 동해 지역입니다. 그걸 뭐 어떻게 증명하냐? 이 지도가 증명하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요 안희성 지도에 있는 안희성에 있는 황산인데 황산이 바닷가운데 있어요. 보세요. 황산이 있는데 동쪽에는 동해요, 서쪽에는 서해요, 북쪽에는 후해요, 남쪽에는 전해요, 가운데는 천해나. 바닷가운데 있잖아요. 이건 중국 지도집에 있는 겁니다. 성도에. 성을 나타내는, 현을 나타내는 현지도에. 근데 여기가 지금 안희성 황산 지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지도에 이렇게 나타낸다면 서글로 된 모든 문헌에서 해나 동해나 해동을 나타내는 것이 전체 문장을 보아야지만 해동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청해성 해동 쪽은 다 동해를 쓸 수 있으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해동은 뭐 쓰든 어떻게 보면 참 편한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련은 김유신을 백제 고구려 패망을 조선 팔도에 나타내기 위해서 유연제노를 고구려 백제가 통치했다는 것을 지웠습니다. 동시에 사마를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김유신에 관한 삼국사의 기록에서 소금천씨를 뺐습니다. 왜? 소금천씨만 빼면은 김수로왕을 우리나라에 만들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김유신이 활동하는 이 지역이 청양 근처에는 지금도 가락국에 관한 가락국에 연계되는 많은 것을 우리는 김해에서 구지봉이라는 걸 이제 설정해 가지고 구지봉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산 지역에는요, 황산 지역에는 그 위에 구화산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천씨가 살던 청양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구화산이 있습니다. 근데 구화산의 이름이 옛 이름이 구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구지봉이라는. 우리가 제법 거북고 이게 아니고 우리말로 구지가 9개의 봉우리가 있다. 그런 그러니까 구지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허촌과 묘수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명들로 봐서 분명히 김유신은 조선 팔도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동명과 덕안이라는 지명이 있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물이다.
그 지명을 가지고 영구로 동명과 덕안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지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목화를 물질을 가져왔다고 배웠죠.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에서는 김유신이 살아있을 때 목화를 고구려에 준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문익전보다 300년 전이죠. 3, 4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나침판을 송나라 4대 발명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진화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삼국사에는요, 김유신이 살아있을 때 침과 자석을 당나라에 수출했다. 침과 바늘은 신라 침반의 재료입니다. 거기서 신자만 빼버리면, 신라 침반에서 신자만 빼면 나침반이에요. 그게 신라의 특성입니다. 또 우리는 비단위 장사 왕서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25사 동의전에서는 우리는 기자 때부터 양장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신라에서 하사품으로 비단위, 아니면 조공품으로 비단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비단위 장사 왕서방을 한다. 그런데 기자가 살던 기땅 동북에 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저가 원앙자자예요. 바로 비단이 생산되는 지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실크라고 합니다. 실크는 뭘까요? 신라금을 줄여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특산물로, 그리고 다연발 나가는 화살이 나가는 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당나라보다 신라가 월등히 기술력이 있다. 그런데 이 노는 춘추 전국 시대들부터 발달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5월과 제노 사이에 쇠뇌를 발달한 그런 기록이 삼국사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지명도 있고 특산물의 생산지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여러분들의 하나 가지 득이죠. 여러분들은 국사책에서 낮의 통문이라는 걸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낮의 통문을 국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라백제의 통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동네에서 큰 사람이에요. 제가 클 때는 그걸 기림이구입니다. 그런데 63년도 덕유산 관광지를 개발하면서 붙인 이름이 낮의 통문이라고 붙인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굴이 신라백제 때 있었느냐? 아닙니다. 1924년 신장로를 개설하면서 뚫은 굴입니다. 왜 뚫었느냐? 그 낮의 통문이 있는 거기에 그 밑에 이제 서천에서 보이는 동네가 용화입니다. 영동군 용화하면인데 거기에서 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금을 반출하고 덕유산에서 나오는 임모, 그리고 공출이라고 그러죠. 곡식을 뺏어가고 막 이런 걸 가져가기 위해서 닦을 때 난 굴입니다. 그러니까 63년에 낮의 통문이라고 확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그게 신라백제로 둔갑을 해버렸죠. 그래서 내가 80년대 국사편찬에 가가지고 내가 이거 뚫은 기록을 갖다 줄까?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분명히 일본인들이 뚫은 것이다 라고 해서 국사책에 빠졌다가 지금도 법문사 교과서에는 그게 등장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보너스 드릴게요. 뭐냐? 우리는 이제 김제 벽골제가 있다라고 열심히 선전을 해왔습니다. 근데요, 벽골제의 기록은 신라 흐레왕 때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 때 벽고제를 증축한 사람의 기록에는 백제 구수왕년 222년으로 되어 있죠. 그때 백제왕이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삼국사도 부정하는 얘기죠. 그런데 김유신이 활동한 지역인 동명과 덕안이 있는 이 지역에 뭐가 있냐? 이 동명호 서쪽에 안양 밑에 김제하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 밑에 도시 이름이 합벽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골리의 벽자겠죠. 음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골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합벽시의 벽과 고령의 골자를 김제하가 가면 제3위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인공위성으로 보면 저수지가 보입니다. 그 저수지의 길이가 삼국사 신라봉기에 나오는 길이와 같습니다. 그게 유물로 남아있는데 그 유물이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왜? 제가 벽골제라고 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전의 5월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지우기 위해서 진화인들은 그걸 파괴시켜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 김유신 이련은 소금천시를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수로왕부터 해가지고 이 땅의 역사로 가락국을 만들어 놓고 지금 700년이 지난 동안 경상도가 가락국으로 완전히 변질인데, 가락국은 남제에서 권 58을 지나서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외도 이 땅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외도 이 땅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일본인들의 주장이 맞죠. 네, 목화를 고글해주고 자숙과 침원 당나라해주고 노를 생산하고 비단을, 지금 이게 나침반 생산지, 이게 지금 동명의 바로 이게 비단을 생산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해뿐만 아니라 특산물로 봐도 아닙니다. 그리고 고구려 동황성이 바로 지금도 있습니다. 안평시. 그리고 백제의 웅진이 태산 서쪽에 황산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삼국사 46권에서 유엔전후 5월에 고구려 백제가 있었는데, 남제에서 백제에 나오는 범위가 이렇게 넣습니다. 이게 더 가지고 이게 동명인데 이 남쪽으로는 없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의자왕 때 진출한 지역에 둔 도둑구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사에서 전성시, 고구려 백제가 전성시 강병 백만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의자왕 때 이 군사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왜냐? 의자왕이 막 이렇게 하니까 놀래가지고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연합해가지고 백제를 무너뜨리니까, 너무 국토를 확장하다 보니까 백제가 망한 것이지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웅진에 대한 것을 찾아보면 웅진은 분명히 대산 서쪽에 있습니다. 지라성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대산입니다. 태산이 원래 대산이고 대산으로 해서 태산이 때가 지금 태산이 된 거죠. 그러면 지라성은 뭐냐? 지라성은 훈인데 음이 뭐냐? 그 비성을 음이 같은 비성을 찾으니까 태산동쪽 이게 비성입니다. 그리고 사정성은 사정은 청을 다해서 청성을 찾으니까 요게 청성이고 여기가 청주입니다. 그리고 박산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여기 박산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태산 서쪽에 웅진이 있어야 되는데, 태산 서쪽을 찾으면 황산이 있어요. 계백자 물이 죽고 관상이 죽고, 황산이 한 지명 북쪽에 흥수가 당나라 구산을 말하는 평원이, 남제서에서는 백제지명 청하의 동쪽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의자왕 때의 웅진이 여기다. 그리고 황산과
태산 남쪽에 백마강이 있습니다. 백마강 남쪽에 동명과 덕안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언제 이 한을 우리나라에 심게 되는가? 이게 추적이 지금이고, 예? 우리가 이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사만을 가져온 것이 이 땅에 맞춘 것이 어느 사선이냐는 거예요. 이래는 분명히 유엔년의 5월에 있어야 할 사만을 유엔년의 5월을 지으면서까지 만들어 왔는데 고려 왕조실록은 지금 없습니다. 근데 고려 왕조실록을 가지고 근데 초기 7대 실록이 없어져서 1030년에 다시 황규랑이 썼다고 그러는데 이 7대 실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7대 실록을 보고 삼국사가 1146년 2월 4일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1281년에 삼국유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403년 동국사력에 만들어지고 동국 통감이 그 위에 만들어지는데, 자, 사만을 어느 것 때문에 있을까요? 고리사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것보다 황규량이 쓴 여기에서부터 사만이 이 땅에 있다라고 얘기했을까? 근데 고리사에 보면요, 초기 기록은 사만 기록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사실. 예? 근데 분명하게 현재로 봐서는 삼국유사에 의해서 최초원의 말을 빌리면서 유엔전의 5월을 빼먹으면서 한반도에 조선팔도에 맞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동일은 진 이전과 이후에도 유엔전의 5월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이게 중국 민족사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진 이전에는 유엔전의 5월에 있다라는 것을 봤어요. 금, 산동성, 강수성, 안희성 등에 있다라고 이 말이 유엔전의 5월에 진 이전에 있다. 근데 지난 이후에는 지금 만주와 조선 팔도와 일본 열도로 이리 밀어냈다고 그러는데 남대서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당나라부터 지금 중국 민족사까지 동일을 어떻게든지 고리 이전의 동일은 진화 대륙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8사 동해전이 있기 때문에 못 쫓아냅니다. 예, 아무튼 그 사만은 여기가 사만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 조선 팔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르는 유엔전의 사만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유엔전의 5월에 있다는 걸 바로 그걸 지운 거고, 그리고 조선 팔도에 맞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 팔도의 사만 통일을, 이건 이 사만 통일을 조선 시절에 나온 모든 역사책을 보면요, 이 지역에 사만이 있는 것처럼 자꾸 나옵니다. 사만 일통론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런데 백제가 패망한 것을 조선 발도로 옮긴 이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무지에서 사만 통일론이 조선 500년간 지배했다고 봐야 됩니다. 분명히 유엔전의 5월 지역에 사만이 있었는데 그걸 숨김으로 해서 이 땅에 있게 된 것은 삼국사와 동해전을 검증하지 않고 그냥 이런이 하는 걸 맹신하고 삼국사와 동해전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단재 신채호서는 조선사 연구소로 쓴 것과 마찬가지로 삼국사에서 동서양자를 고치더라도 한반도에 맞춰라.
삼국지를 교정해서라도 한반도에 맞추라. 아니요. 그 맞추는 건 역사가 아닙니다. 삼국사와 동이전을 재현해서 고려 이전의 역사를 재정립해서 그걸 가지고 고려 이후를 맞춰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마는 조선 팔도에 없었습니다. 낙랑국 그 자리에다가 한해 낙랑군을 덮고 사만을 덮고 위만조선 기자조선을 덮어서 이 땅의 역사로 만든, 그러니까 동이전을 이 땅의 역사로 만든 삼국유사 때문에 사만이 조선 팔도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역사책을 믿지 마시고 삼국사와 동이전을 다시 보면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바르게 전달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